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기분이 좋다. 어저께 예.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연설을 듣고 나니까 예. 가슴이 웅장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실은 거의 내란 이후에 김진애 의원님 우리 이제 월요일 날 일침 항상 했잖아요. 맨날 일침만 했어요. 기분이 별로 잠 못 잤다, 스트레스 악몽 받는다 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어저께 라이브를 저도 하는데 예. 기분 좋아서 예.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 먼저 해보죠. 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89.77%. 숫자가 참 좋아요. 90을 안 넘겨서 너무 다행이고 네. 90에 너무너무 가까이 가서 다행이고 네.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을 깨셨고 네. 그리고 정말 다들 저기지만 저는 어저께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일단 저는 국민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게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근데 그게 거의 당원들하고 똑같 같이 당신 나왔어요. 민심 이꼴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다. 아니 신기하네요. 그렇게 나왔다 그러는 거는 그건 신기해요. 뭐냐면 아무래도 거기는 중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무당중, 있는데 중도중 다 있으니까요. 그만큼 기대가 얹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해외 국민들, 제외 국민들, 제외 당원들 제 투표와 함께 압도적인 승리요. 공산당이죠. 그러면 98%. 아유 그 해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공산당 같은가요? 공산당. 정말. 그래서 어저께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90%를 안 넘김으로 해서 네. 또 다른 90%를 넘길 수 있는 후보가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또 남겨놓는 것도 그것도 참 상당히 좋습니다. 89.77%인데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입니다. 네. 뭐 당연히 비주류에서 비주류였죠. 완전 아웃사이더죠. 완전. 변방의 네. 지자체장, 성남시장 뭐 등등 네. 계속 비주류였고 지금도 있지만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고 또 비호감도도 뭐 언론이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된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뭐 3년 전에도 후보가 여러 가지 역경이 네. 있음에도 후보가 된 저력이 워낙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12년부터 제가 주목을 해왔던 인물인데 그동안 성장해온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사실 지난 3년 동안 성장한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변방의 장수, 그다음에 아웃사이더로서 좀 개혁의 기수 이런 거로 있다가 이제는 정통적인 정석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은 뭐 개인적으로도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당내 정치 리스크 또 실제로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은 거를 이겨내면서 그렇죠. 사실 작년에 총선을 그렇게 이기고는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당내 혁신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지난 12월 3일 밤에 라이브를 켜서 그 라이브가 컸다는 거죠. 그럼요. 국회 앞으로 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을 때는 국민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봤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움직였는데 네. 택시를 못 잡아서 못 갔습니다. 저희 처음 얘기하는데 그걸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저는 이제 말 나와서 드리면 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약화시키게 얘기하는데 그날 계엄을 막을 수 있던 거는 완전히 국민의힘이라니까. 국민의힘. 잠깐만요. 국민의힘이 오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긴 왔습니다. 단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일으킨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건 저는 전격적으로 당을 믿고요. 당원을 믿고 그다음 지지자들을 믿는다고 국민을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이심전심이 완전히 돼버린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덜했는데 당원 민주주의가 거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당원 주권주의. 당원을 무시하고 당원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뽑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완전히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그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네. 그게 사실은 모두들 원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하기 근데 어렵죠. 이분은 정말 잃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고 지금은 보면은 정말 당심하고 민심이 같이 가는데 지금은 워낙 민주당에도 당원이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그 당심이 민심에도 전달되는 거로 보이고요. 어저께의 그 높은 투표율 이제는 이제 저는 뭐 어저께 단어 하나면 압도라는 표현밖에 없다. 네. 이게 모든 게 압도인데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투표율까지도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이제는 이제 압도적인 투표, 압도적인 승리로 가져가야 그래야지 그 이상으로 정말 진짜 대한민국 열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자, 2등, 3등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겠지만 김동연 후보가 2등이 됐고요. 차이는 별로 김경수 후보가 3등이 됐는데 이게 또 차기 대권 후보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당원들이?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낮은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저도 조금 더 분발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항상 지는 사람은 더 괜찮은 인상을 남기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젖잘싸라는 말이 정치에서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잘 지고 나중에 잘 지고 나중에 그래 그게 부활할 수 있죠. 그래야지 그게 자산이 돼서 그 다음에 승부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이번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2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메시지 전달이 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한 2년여 떠나 있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래도 현역이니까 거기서 오는 것을 좀 더 좀 잘 발휘를 하셨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아쉬움도 듭니다. 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 차기가 누구냐 운운하는 이런 거는요. 지금 뭐 섣부르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그다음에 완전히 시작도 안 원점에서부터 출발할 그렇게 될 것 겁니다. 같아요. 그렇게 예.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의미도 별로 네.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경선 레이스 총평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한숨 쉬셨어요. 이걸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게 뭐죠? 우리가 만약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개싸움 뭐 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야, 저는 일단은 서로들 이제 원래 네. 국힘 쪽에서는 립 서비스를 잘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가서는 우리를 같이 가야 되고 뭐 운운하지만 완전히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전혀 서로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상대방이 가진 자산, 상대방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선택의 고민들. 네. 근데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저는 한동훈이라고 보고 한동훈은요 예.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정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김문수 지사나 아니면 김문수 지금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철수의 이런 경험과 경륜과 선택의 고민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 자체를 못하면서 완전히 취조하듯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의 정과를 나는 너희들의 정과를 알고 있어. 그것은 다 모두 내 캐비넷 안에 들어있어. 라고 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게 이게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빠지니까 홍준표 후보도 홍준표 후보의 거친 면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또 상당한 후배 우려니까. 노련한 홍준표 후보가 네. 약간 그게 말려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뭐 감정 얘기하고 성질 내시고 근데 벌어가고 말려들은 것도 있지만 예. 저는 홍준표 후보도 그러니까 왜 나이 들면은 참을성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더 관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막 짜증을 내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짜증나서 답하기 싫으니까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뭐 그리고 그 말은 맞거든요. 그런 토론에서 깐족거린다는 말을 쓰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건 쓰는 사람이나 그거를 그냥 깐족 얘기하니까 사람이나. 예전 최강욱 전 의원이 네. 그 질문할 때 청문회 때인가요? 뭐 대정부 질문 청문회 할 때가 아니라 그 질문할 때 법사위에서 그 얘기를 법무부 장관 때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면서 홍준표 후보나 뭐 김문수 후보나 민주당 의원들 또 민주당 그 기분을 좀
느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요, 그럼요. 답변을 저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게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위험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던 분이 김문수 네. 후보죠. 오히려 그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덜 상처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를 몰아치는 것도 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웃겼는데 네. 왜 저기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습니까? 운운하는 거로. 아니 그 사정을 다 알면서 근데 왜 안철수 후보는 그럴 때 못 받아치는지 몰라. 아니 당신은 당대표인데 원내대표하고 코드도 안 맞추고 뭐 했냐.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탄핵이라는 전국에서 그걸 못 되받아치는 게 안철수 후보도 이상하게 이번에 보니까 조금 예전에도 그러셨죠. 좀 어눌하게 느리셨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긴 합니다. 네. 말투나 이런 게 조금 좀 달라진 것 같다. 네네. 이런 그래서 표현도 있는 것 약간 그래서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건강에 대한 걱정을 얘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하십니다. 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러니까 되받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못 되받는 화를 거죠. 화만 내는. 짜증을 내는 게요. 짜증이 맞아요. 짜증을 내더라고요. 짜증나. 짜증을 내는 거고. 그리고 너는 더 먹지 않은 놈. 그런 뭐 이런 뉘앙스죠. 식으로 전체 뉘앙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한동훈 후보로서는 마이너스였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1차 토론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여유로운 걸 보였는데. 저도 돼요. 저도 되는데 그 이미지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한동훈 그럼요. 잘 막 이러는 거 아는데 네. 굳이 그걸 이기려고 글쎄요. SNS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말꼬리 잡고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맞수 토론이라는 네. 걸 3시간을 하잖아요. 네. 그럼 3시간쯤 하면은요. 뭐냐 이분들이 전혀 정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으면은 사실은 말싸움이 그렇게 돼요, 말싸움. 신상에 대한 걸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다고 봐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런 거를 보이는 이유가요. 저는 국힘 지도부가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다 한독수를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색과 민낯을 다 드러나게 함으로 해서 예. 국민들의 비호감을 그러니까 흥행은 흥행대로 해놓고 비호감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점잖은 우리 한덕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려는 음모론입니다. 좀 음모론이. 작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근데 정도로 3시간씩 하는 건 안 좀 하는 게 무리였습니다. 맞아요. 안 하는 게 그거는 맞아요. 좀 심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내일 2차 컷오프 또 이제 최종 1인을 뽑습니다. 네. 누가 될까요? 그래서 2인, 다들 1인? 뭐 한동훈은 확실하다고 다들 한동훈은 그러더라고요. 된것 오히려 예. 확실한. 근데 지금 홍준표와 김문수 김문수. 사이에서 막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다 한덕수 변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 자 한동훈은 확실하게 한덕수와 같이 안 갈 사람이라는데 뭐 괜찮은 색깔이 확실할 것 같아. 근데 홍준표는 했다가는 오히려 고집 부리고 또 저렇게 목리 부리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다음에 김문수는 약하긴 해 보이는데 잘 단일화 해줄 것 같아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지금 아마 당원들도 2명 뽑아야 되니까 홍김 중에 당원들도 막 옥신각신하고 어떻게 할지 지금 그러면 뭐 걱정할 거예요. 홍김 아니면 홍한이라고 봤을 때 네. 최종 후보는 누가 되겠습니까? 둘이 만약 붙는다면요. 만약 김문수나 예. 한동훈이나 저는 역시 김문수나 홍준표가 나올 왜냐하면 거라고 당원 생각합니다. 50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한덕수 물론 지금 여기서 요 며칠 동안에 한덕수가 어떤 네. 행보를 보이느냐 하고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한덕수 변수를 만약 한덕수 변수가 없으면은 저는 한동훈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한덕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한덕수가 지금 마지막 최종 변수가 되는 상황인데 4월 30일 날 출마 선언할 것이다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뭐 하여튼 출마하는 방식도 좀 뭔가 애매해요. 뭐 입당할 수 있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단일하나 등등 어떻게 할 걸로 봅니까? 뭐 연기만 잔뜩 피우는데 네. 하나도 유효타는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국힘이 이걸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온갖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을 완전히 망가먹었거든요. 네. 자기가
나온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국가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검찰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한덕수가 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가져왔던 관료,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이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먹는 거거든요. 이게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런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저렇게 정말 저는 이런 표현을 쓰면 정말 까불고 놀고 그러는데 아니 국민들은 61%가 출마하지 말래잖아요. 출마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안 들린다는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저는 뭐하러 본인이 나갑니까? 된다. 뭐냐면은 이거는 저는 끊임없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방어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한덕수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는 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직자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내가 3년 동안 실패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내란과 관련된 부분의 책임. 이거를 묻는 것에 대한 방어 기제가 지금 가장 크게 작동한다고 봅니다. 개인적 상황하고 연결돼 있는 거다. 그렇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시군요. 봅니다. 예. 그게 아니면 그리고 나올 지금 이유가 뭐 없죠, 사실은. 나올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상당히 물려 있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면은 지금 하는 거는 아주 기괴한 일이죠. 기괴하다. 그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고 있고 네. 본인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일화 운운하고 아니 그리고 근데 그거는 가능한 그리고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요,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가늠이 안 게 됩니다. 아니 일단은 만약 한다고 예. 볼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무소속 단일화를 갔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지금 한다는 게 국힘에 들어가서 단일화를 입당해서 한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경선 지금 다 남들은 끝났는데. 3억씩까지 내가면서 겨우 그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아무것도 내지 않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무임승차. 무임승차. 무전승이다. 부전승. 부전승. 예. 부전승 결승 진출. 아 이게 무슨 자기가 옛날 챔피언이었어요? 네. 챔피언도 아닌데 이렇게 실력도 부전승으로 그렇게 하는 뛰어난 것도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도 뭐 기껏해야 10% 이렇게밖에 비슷해요. 안 나오잖아요. 다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들은 나오지 말라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깎아먹게 하는데 이런 사람을 왜 저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웃기는 시나리오까지 있더라고요. 무슨 뭐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고 또 무슨 이낙연과 단일화를 해서 저거 하는 아유 하여튼간에 이 대한민국을 아주 크게 대한민국의 정치 장면을 아주 기괴하게 만드는 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검찰 법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대법원 지금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속도전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대법원이 스스로의 존재감과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은 닥칠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을 미리 피하고자 하는 이런 거로 보이는데 저는 당연히 이거는 전원일치제로 가야 되는 게 그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도전이 이상하잖아요. 또 빨리 내고 있습니다. 엄청 글쎄요. 빨리. 일주일 2번 하고. 아니 그렇게 금방 전원 회부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수상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대법원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러나 저러나 대법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선 과정에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자, 검찰 얘기 좀 하면 도이치모터 사건 제기했습니다. 네. 아마 수사를 새로 한다는 거는 김건희를 부르겠다 아니면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기소하겠다 이런 의사로 봐야 됩니까? 그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요 검찰이 또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요새 보면은 다들 가스로워요. 가소롭습니까? 가소롭습니까? 예. 국힘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예. 검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다 자기네들이 뭔가를 지금 요 상황에서 뭔가를 하나 걸쳐서 자기네 체면을 세우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살아남을 승부수를 요만큼이라도 걸어놓든가 아니면 나중에 울고 먹을 발목을 하나 잡아놓든가 뭐 이거거든. 근데 지금 검찰은요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공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는 김건희 잡고
누구는 윤석열의 선거법 가지고 잡고 누구는 홍준표 슬쩍 건드리고 누구는 문재인 건드려서 기소됐습니다. 이쪽에 교란 작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검찰 안에도 지금 여러 파들이 각기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게 상당히 불순하고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쾌하죠. 그렇죠. 니네들 살기 위해서 이 짓 또 하냐. 그러는 거로 보여서 그렇다고 너무 또 다들 납작 엎드리면 그것도 좀 그럴 것 같고 항상 검찰은 이래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공선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은 정지가 돼 있어요. 네. 지난 선거. 이게 사실은 부메랑이 되는 게 이재명 그래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네. 지금 윤석열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증거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100% 다잖아요. 그래 따지면 다 이 사람 이거 되면 그 그럼요. 400억 이상 토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열심히 지정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뭐 장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것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고 감옥에까지 갔다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선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한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는 뭐 그 외에 여론조사에 관련된 거, 명태균에 관련된 뭐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안에 저는 뭐 당연히 기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3개월 남았으니까 기소가 돼야 되고 뭐 근데 그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대로라면 다 기소예요. 다 허위 사실이잖아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허위 사실. 자기들이 그렇다면서요. 주진우 의원이 뭐 엄청 뭐 본인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 더 하면 더 하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이제 공천 개입에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당무 개입에 관련된 김기현 대표 당선 시절에 당무 개입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뭐 심상치 않습니다. 본물 터지시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건진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 작년 저희 때문에 9월 달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건진법사 의혹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관봉권, 뭐 다이아 목걸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알아죠. 솔직히 명태균은 우리가 알게 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사실 지난 여름 9월 달부터니까 뉴스토마토 덕분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어딘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건진은 선거 전부터 유명했고 또 그 코바코가 아니고 뭐죠? 그 코바나 콘텐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코바코는 딴 겁니다. 코바콩도 있었고요. 그건 아니고 저기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 역할도 했고 선거 전부터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대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하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 측에 건진 법사가 아니라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아니 정말 이상했던 건 이거 압수수색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이제 와서 나옵니까? 이게? 이제 와서 그동안 짝도 덮어뒀던 거예요. 덮어뒀다가 이제 이거가 밖으로 나온 거는 검찰이 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이거는 이제 검찰의 어느 한 파가 저는 한동훈 쪽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 파가 한 파가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튀기는 거죠. 김건희 쪽과 윤석열 쪽에. 그리고 더군다나 관봉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전에 우리의 여러 가지 기억을 나쁜 기억을 또 이렇게 재생시키잖아요. 옛날에도 뭐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봉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비닐에 쌓인 채로 그대로 쌀떡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이상하죠. 한국은행 저라면 돈이 급하기 때문에 전 바로 썼을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와가 쌀떡에 탁 넣어놓고 돈이 그만큼 많았다는 사람. 아니면 또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건진은 딴 데서 받을 때가 많은데 명태균처럼 왜 저걸 갖고 왔을까? 왜 저걸 받았을까? 이거는 이거를 준 사람이 꼭 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기원을 들어달라. 뭐 이런 거 같은 거로 실질적으로 실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 것 더 같아요. 나올 겁니다. 건지는 훨씬 더 건질 게 많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저는 하여튼 정말 속으로 가소롭고 기분 나쁜 게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한동훈 쪽이 이번에 절대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것도 한동훈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그런 검찰이 한동훈을 도와주려고 예전에 오세훈도 건드렸죠. 네, 맞습니다. 오세훈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명태균 풀어주고 난 다음에는 홍준표 건드릴 것 같다가 예. 좀 명태균이가 뒤로 빼니까 검찰이 나서서 건드려주고 예.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와 그다음에 윤석열 건드려주는 게 이런 게 한동훈파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게 이런 게 다 안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기소한 거 네. 이것도 검찰 작품이긴 하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이거는 아니 언제입니까? 25일 날 국회에 나오셔서 연설하시기로 하셨어요. 바로 24일 날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니 왜냐하면 우리도 다 기소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왜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 되느냐. 아니 이게 뭐냐면 뭐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걸 지시를 했거나 부탁을 한 게 있으면 혹시 직권남용이나 네. 뭐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뇌물이 뇌물은 되느냐. 돈 받은 건데 그죠. 이게 말도 안 대가성 있게 받아야 된다. 근데 되는데. 이거는 순전하게 저는 민주당 내부를 교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법정에 서는 것처럼 여기도 누가 쓰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보여주기식. 그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이걸 가지고 뭔가 또 딜을 하려고 그러겠죠. 아유 검찰 나빠. 네, 가소롭다라고 가소로워, 일침을 정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